자 10번에 이제 리모델링 갈게요. 435페이지. 리모델링이란 말 나오면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얘가 자꾸 건물이 노후화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을 다시 증대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기능을 증대시키고 예를 들어서 하려면 얘를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대수선. 대수선에서 기능을 뭐 하려고? 증대하는 거예요. 증축하고 뭐 하는 거야? 대수선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기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수선. 근데 여기다가 개축이란 걸 작년에 넣었어요. 추가로 개정하면서 그래서 증대개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1. 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뭐 하는 거? 증축 또는 개축 하나 들어갔죠. 이게 옛날에 개축이 없었어요. 근데 개축도 넣어서 이제는 리모델링에 넣었어요. 근데 거기 신축은 안 들어갔죠. 신축은 전부 철거하고 증가되면 뭐죠? 신축, 재건축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신축 넣으면 재건축이 되니까 리모델링이 안 들어있지. 말뜻이 이해돼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건물은요, 이 리모델링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왜 어렵다? 리모델링 왜 어렵냐면, 이 아파트 질 때 이 생각을 안 했어. 리모델링 할 생각을 안 해놓고 튼튼하게만 졌어요. 그래서 이거 철거하면 윗집에서 불렀어요 하고 내려와요. 리모델링 하다 보면 옆집하고 만나게 되고 불편한 거야. 아예 애초에 리모델링이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건물을 지어놨으면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야 그러면 내가 너 완화를 해줄 테니까 위로 가는 거를 완화해 주겠대요. 아예 리모델링이 용이하게 쉽게 설계를 빼갖고 오시면 완화해 주겠대요. 10층 질 거를 12층까지. 그래서 위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용적률, 뭐 높이, 1조를 100분의 120까지 완화해 주겠대요. 뭐 용이하게? 리모델링 용이하게 설계 빼면.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다음에 대통령 영의제한 구조로 하여 허가를 너 쉽게 빼왔구나. 그러면 위로 가는 거 뭐? 용적률, 그리고 높이, 그리고 1조. 이걸 100분의 얼마까지도 완화해 주겠대요? 120.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 120 완화 이렇게 하셔야 돼. 1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130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리모델 100분의 120 리모델 하면 120이에요? 왜 또 창피해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눈을 확 100분의 뭐시요? 120 리모델 몇이요? 120 뭐 외우면 끝나는 건데 뭐 어떻게 그 밑에 대통령 영의제한 구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용이하게 빼왔으니 위로 가는 거 100분의 120,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특수구조라고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종류를 3개를 빼놨는데 이 건물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튀어나오면 많이 튀어나올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게 한쪽 끝은 지지되고 한쪽 끝은 지지가 안 됐는데 이게 3m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라고 그래요. 제일 위험하다.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규제 세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 세게. 기둥이 있고 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경간이라고 하는데 요게 기둥이 몇 개예요? 2개. 그럼 몇 미터? 20m 이상이면 이거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 특수공법으로 건축을 했다? 그럼 당연히 특수구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이걸 특수구조로 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라 해서 3번이 들어갔어요.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특례.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실 거야? 그러면 건축주는 착공신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동그라미 심의만 하면 돼요. 심의 신청하는데 그때는 건축주는 설계자한테 구조안전 확인을 받고 갖고 와라. 그래서 특수구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설된 조문인데 중요하지는 않아도 특수구조는 뭘 거쳐야 된다? 심의 넘기세요. 2, 3, 4, 5 절차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11번의 도로입니다. 도로.
아까 도로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지나가는 거 뭐라고 했지? 보행이 가능한데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데 1, 2, 1 해서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저 지금 건축법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원칙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인데 가로에 지형적 조건으로 저기 달동네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또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따로 기준을 정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포함해서 이제 도로를 하겠다. 거기 예정 도로에다 동그라미 치실래? 현재 개설이 안 됐어도 예정된 도로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보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해주겠다. 그리고 1번 국토기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됐고 이 허가 신고할 때 특광, 특특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도로다. 현재 이게 도로인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 항상 돼야 되고 보행 가능하고 뭐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상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 이거에 예외가 있대. 달동네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진입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굳이 4m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자동차 몇 글자? 3m면 된다. 예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예외. 지형적 조건으로 구조 너비를 달리 정하겠다. 1. 특특 시군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이거 달동네라고 쓰면 되죠. 달동네는 이거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 너비가 얼마여도 3m 이상이어도 도로로 인정하겠다. 이게 도로인지 아닌지 구분해 준 거예요. 그리고 2번 막다른 도로도 그 도로의 너비가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에서 자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폭은 몇 미터 이상만 갖추면 된대요? 2m 이상 갖추면 된대. 거기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따로 정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봐봐요. 얘가 길이가 10m 미만이면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오면 되잖아요. 차 한 대는 들어갔다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폭을 2m로 가져간 거야. 그러면 2m가 돼야 저걸 뭐로 본대요? 도로. 근데 여기 10m에서 15m, 35m 사이래요. 그러면 사람 하나가 가고 이 차 한 대 들어가야 되니까 2에다 1 더해서 얼마? 3m 이상이었 것. 근데 35m 이상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건물이 있었는데 화재가 난 거야. 우리 소방차 있죠? 소방차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라고 지금? 호수라고 그래. 호수 길이가 35m더라고. 찾아냈어요, 제가 이거. 이게 35m야. 근데 차가 왔는데 여기 불이 나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주차를 해놓은 거야, 여기다. 4m인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갈 때 35m 있는 애는 화재가 진압이 될 거 아니야. 35m 이상 있는 애들은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차가 주차돼 있어도 여기 몇 미터가 확보가 되면 그럼 2m에다 4m 더하면 그래서 6m 해놓은 거예요. 몇 미터 이상 되면. 그래서 이걸 내가 소방 공무원 강의하신 분한테 들은 거예요. 저 35m가 뭔지 난 도저히 궁금한다고 했더니 이거 소방차 호수가 35m라서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나 왜 35인지 나는 36도 아니고 38도 아니잖아요. 35로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법조문 뒤져도 35에 대한 근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소방 그 호수 길이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만약에 시골이면 시골은 주차를 많이 안 하잖아, 그죠? 굳이 이게 6m일 필요는 없잖아요. 시골의 경우는 몇 미터로? 그래서 도시 안에 넣으면 4m면 된다. 그걸 도로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막다른 도로가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너비가 달리 정해지니 원칙은 4m 이상이나 2m, 3m, 6m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넣으시면 되고 도시 안에 읍면일 때는 6이에요, 4예요? 그 정도 알 정도면 된다. 12번 건축주 갈게요. 건축물을 건축한다, 뭐 대수원한다, 뭐 용도 변경한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주체하는 발주인 있죠. 발주한 사람. 이 사람을 보통 우리 뭐라 불러? 건축주. 공사하는 사람은 건축주.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예요? 설계자.
자기 책임, 내가 설계 건축사인데 내 책임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설계 도서라는 건 도면과 서류 말한 시방서 이런 거. 그래서 작성하고 그 설계 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내가 이래 그렸다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설계자. 이 새로 들어간 게 14, 15번인데 제조업자는 뭐냐면 건축 자재 있죠. 자재를 제조하면 뭐야? 제조업자. 자재를 납품하고 판매하면 유통업자라고 그래요. 그 두 단어 보고 바뀌었네 그럼 알 정도면 돼요. 뭐 얼마 중요하진 않겠지만 신설이 됐으니까. 16번은 그래도 알아야지. 설계 도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사용 도면과 서류,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걸 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넘겨보세요. 제가 건축주인데 설계한 도면대로 시공을 안 할지 모르니까 나는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누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감리자.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건물 설비 공작물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그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주고 중간에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 이거 꽃빨간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공사 감리자. 그리고 이제 공사 직접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시공자.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래서 어떤 기술 자격이 있는데 설계하고 감리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이 있어요. 협력해 주는 사람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 한대요. 20번. 그 밖에 용어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건 건축사분들 할 때는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중개사잖아요. 그래서 거기 7번하고 9번 정도만 봐주세요. 7번하고 9번. 자,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대지 안에 여기 이거 1번 이거 1번이 차고로 쓰이고 있고요. 2번이 창고로 쓰이고 있어. 어느 게 부속 건축물이에요? 1번하고 2번 중에. 이게 부속 건물이야? 여기 부속 건물이야? 물어보는 거야. 얘는 부속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잖아. 얘가 부속 건물이지. 얘는 부속이 아니죠. 건물이잖아, 이거. 부속 건물은 그럼 건물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분리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물이 있는데 뭐가 돼서 분리가 됐는데 주된 건물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부속 건물이라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부속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발코니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몇 미터 정도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1.5m까지 튀어나와서 바깥하고 안에를 중간에 만드는 완충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발코니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데 옛날에는 그냥 발코니로 쓰던 사람들이 요즘에 확장하죠, 확장. 그래서 거실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 뭐란다? 발코니.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좀 덜 하려고 만든 게 발코니였고 베란다랑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막 났어 이렇게. 불이 옆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 그럼 위로 가면 이렇게 붙어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걸 발코니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 발코니. 그럼 얘는 화재가 날 때 좀 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1.5m까지 공짜다. 단 1.5m를 넘는 부분은 바다 면적 는댔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샤시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와서 나중에 샤시에 떴던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어. 여기 부분 남는 거 있죠, 이거. 아래층 바닥하고 위층 남는 거,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 베란다라고 그래. 베란다는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래층 바닥보다 작게 질 수밖에 없어서 남은 공간이에요.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난간 해놓고 샤시하면 돼야 돼. 난간을 해도 샤시하면 지붕이 들어가잖아요. 건축 면적이 들어가니까 얘는 불법이 되는 거고 얘는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는 합법이야. 베란다는 합법이 아니야. 불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기했는데 이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베란다 가서 사과 갖고 와 그러면 가만히 있으랬지.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어요. 아파트는 다 뭐야? 발코니야. 베란다랑 발코니 완전히 다른 건데 막 혼용해서 쓰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얘는 남쪽 방향 봐야 되잖아.
북쪽 방향 보겠죠. 북쪽 방향에 있는 게 베란다고 남쪽에 있는 게 발코니예요. 예. 그래서 9번 정도 한번 읽어두고 21번에 특별건축구역은 뒤에서 별도로 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22번에 초고층, 23번은 고층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초고층이 큰 거예요? 범위가 큰 거예요? 고층이 범위가 큰 거예요? 이해 잘못하시면 안 돼. 건축물이 있는데 일반 건물도 있고 고층 건물도 있고 초고층 건물도 있고 준초고층 건물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고층 건물이라는 거랑 초고층의 차이점이 뭐냐? 초고층이라는 건 되게 높은 건물이라는 얘기죠. 되게 높은 건물이니까 똑바로 봐야 돼? 위로 봐야 돼? 딱 봐. 50층 몇 층이야? 50층 몇 층이라고? 50층.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를? 4m를 한 층으로 보잖아요. 4, 5, 200m.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초고층이에요. 근데 고3이라고 그랬잖아. 고층은 얼마? 30층. 그러면 30층 이상 되거나 3, 4, 12, 120m 이상이면 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전체의 가장 큰 개념은 뭐예요? 고층 개념이잖아. 고층 안에 초고층 들어있는 거지. 30층 이상이면 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고층 건물 중에 50층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초고층이라 하고 초고층은 안 됐는데 고층이야. 그건 준초고층이라 한다는 거야. 구분할 때 큰 개념, 작은 개념만 구분하시면 돼. 고층은 얼마? 30. 초고층은? 그 구분만 하시면 돼. 그래서 22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다. 고층은 몇 층 이상? 고3.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24번 뒤로 가시면 준초고층은 현재 고층이긴 한데 뭐는 아닌 거. 초고층이 아닌 중간 사이. 한옥은 이제 한옥에 관한 법이 생겨서 따로 내진 않을 것 같고 26번 건축물을 유지 관리한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물이 뭐 할 때 현관펜. 이거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거를 유지 관리라고 그래요. 철거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멸실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특수구조 아까 했는데 특수구조 아까 돌출되는 거 몇 메타? 3m 이상. 기둥기둥 거리는 20m 이상. 특수공법 지면 특수구조 됐죠. 그럼 거기 27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한쪽 끝은 고정이 됐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외벽 요거 중심선에서 몇 미터 이상? 3m 이상 돌출이 됐거나 이 기둥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의 건물이거나 3. 특수설계, 특수시공, 특수공법이면 특수구조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몇 미터 돌출? 3m. 기둥기둥 거리는 특수구조 건물이라고 해서 규제 강하게 하겠대. 예,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28번하고 29번에 다중이용 건물이 있고 준다중이 있는데 다중 그러면 불특정한 사람들이 갑자기 다 모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이용하니까 규제가 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다중이냐 아니냐 구분할 때는 규모하고 층수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1번의 규모는 바닥면적이 얼마 이상? 5천 이상인데 1, 2, 3, 4, 5, 6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어서 화재 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야, 이거는 주요구조부 강화시키고 피난계단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이상이면 무조건 16층. 그럼 16층 이상이면은 종류가 뭐냐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다중이야. 근데 바닥면적계가 5천 이상일 때는 바글바글이죠. 문화 및 집회 시설 같은 거 바글바글하잖아. 불나면 극장 있죠, 극장. 거기 들어보실래요? 극장에서 영화 막 보고 있는데 막 극한 직업 보고 막 있어요? 봤어요? 극한 직업? 공부 안 하고? 극한 직업 막 보고 있는데 누가 풀이야 그랬어. 끝난 거야 이제. 출입구가 딱 하나죠. 그럼 거기다 몰려가지고 막 달려갈 건데 위험하니까 화재가 막 나지 않게 하려면 오랫동안 견디는 구조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은 바닥면적계가 얼마 이상이면? 근데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네. 에버랜드에서 막 코끼리 막 보고 있는데 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도망가야 돼요? 불났는데 보면 돼? 보면 되죠. 그럼 얘는 다중이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가로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가 정답으로 나온다니까.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리고 종교시설은 뭐 할렐루야 난리도 아니죠. 예.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운수 중에 여객용 철도역 시설, 종합병원 한 번 가면 뭐 4-4시간이죠. 관광 숙박시설에서 지금 얘네들이 바닷면적계가 얼마 이상이면 5천. 다중이고 그냥 무조건 몇 층 이상이면 이거 다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중처럼 규제는 못하지만 준해서 관리하겠다. 29번 준다중이라고 나와요. 현관편은 1000제곱미터에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1000 이상이긴 한데 준다중이다. 1. 문화지표 똑같죠. 종교 판매, 운수, 여객, 영업, 종합요리서 똑같은데 추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0번 보시면 위락시설은 다중에 없었었죠. 왜? 위락시설은 나이트클럽은 12살짜리는 못 가잖아. 다중이에요? 소중이에요? 그거? 소중이잖아. 많이 못 쓰잖아. 다중일 수가 없죠. 위락은. 그런데 준다중에는 넣었어. 1000 이상의 위락시설은 준다중에는 있어요. 지문에 6000제곱미터의 위락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럼 틀린 거죠? 4000제곱미터의 위락시설은 준다중이다. 그거는 맞죠? 준다중에는 있잖아. 그거 조심하면 되고 부속구조물은 뭐 읽어보세요.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건축법 적용 범위인데 건축물의 종류가 445개가 있다. 만약에 뭐 새로 자꾸 늘어나가지고 종류가 늘어나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건축물인데 445개 중에 요 5개는 건축법을 적용받아야 되죠. 이거 건축물을 무슨 법 받아야 돼? 건축법. 근데 요 5개는 건축법을 안 받고 다른 법을 받는데요. 그러면 5개를 외워야 돼요? 440개를 외워야 돼? 그럼 5개 외우고 모르겠으면 적용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붕 있어 없어요? 지붕 없어? 이 아줌마 그 비 맞고 받으라고? 지붕 있잖아. 네. 손 내밀고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이거 정착돼 있죠. 아주머니 슬슬 움직여?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잖아. 건축물이죠. 어디 위에 있어요? 도로. 그럼 이거 불법 건물이잖아요. 불법 건물이니까 돈 내야 돼요.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랬어?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법 적용하면 불법이잖아. 건축법 적용해야 돼요? 빼야 돼? 도로법에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까 철도 관련 시설인데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요거 기둥 있죠. 지붕 있죠. 기둥하고 지붕 있으면 건축물이잖아. 근데 철도 부지에는 질수가 없잖아. 불법 건물이네 또 그럼. 건축법 적용해야 돼요? 빼야 돼?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물이다. 철도 역사만 적용해요. 서울역 역사만. 그리고 문화재 있는데 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됐거나 또는 가지정이 됐어요. 봐봐요. 남대문이 국보 1호예요? 보물 1호예요? 나도 몰라. 어떻게 보물 1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그냥 국보 1호래. 그럼 얘 지붕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잖아. 그럼 이거 뭐지? 건축물. 근데 도로 위에 있거든요. 그럼 저걸 철거해요? 철거하면 안 되니까 건축물은 건축법을 받지만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가지정된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컨테이너라고 해서 공장에 수송용으로 쓰이는 건 오늘 여기 있다 내일 딴 데 가잖아요. 건축법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하천구역에는 건물 못 짓는데 수문을 열고 닫고 하려면 조작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걔는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 안 하고 하천법 받아요. 그리고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철, 문칸수, 고상철, 문칸방 사람들 저 수만 받아요. 수만. 온통 수였어요. 뭐라고? 고철, 문칸수. 고가 뭐예요? 고상철이라고 하면 안 돼. 고가 뭐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문화재, 지정, 가지정 문화재, 컨테이너, 수문 조작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이 그겁니다. 1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이지만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 가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띵띵띵띵띵띵띵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그거나
철도, 선로 위 아래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같은 거.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 간이창고, 하천구역 안에 숨은 조작실. 그 밑에 있는 사진 5가지는 건축물인데 아닌데. 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끝. 오른쪽 가세요. 이번엔 대상지역인데 건축법이 전면 적용되는 건물, 여기 밑에 지도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지도상에서 보세요. 법조문이 113개 조문이 있는데 그걸 다 적용하는 데가 있고, 야, 여기는 좀 다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좀 뺍시다 라고 한 게 있어요. 도관농자 중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데가 어디야? 도시죠. 관농자 중에 개발하려고 지정해놓은 하늘이 주신 선물? 지구단위겠고요. 개발할 땅이에요. 그 동읍, 면 이 중에 사람 많은 데가 동읍. 그리고 섬이다 인구가 500인 이상이면 얘는 전부 적용한대요. 건축법 전부 적용하는데 저거가 아닌 지역 있죠? 도시가 아니면서 지구단위계구역 아니면서 동업도 아니면서 서민구 500인 미만이에요. 그럼 얘는 먼 거리라고 시골? 그렇죠. 시골. 시골. 시골에는 6개를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야. 113개 조문 중에 이 6개는 적용 안 한대. 왜 적용 안 하냐? 그 적용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동네야. 그 오늘 아침에 뉴스 딱 나오는데 오늘 3.1절이잖아요. 만세 한번 할까요? 집에 가서 하시고. 독도 본 적 있어요? 독도? 독도 보여줄게. 독도. 오늘 3.1절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독도에 사람 살아 안 살아요? 살아요. 독도 수비대 경찰 32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건축할 때 조건이 약간 대지도로 관계라고 그래서 대지하고 도로는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라고? 근데 여긴 도로가 없어요. 독도는 도로 없는 거 아시죠? 차가 없거든. 독도에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럼 쟤는 대지도로 관계 위반한 거잖아. 근데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도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차가 안 다니는데 도로를 깐다는 건 재정 낭비잖아요. 그럼 건축법 적용할 때 대지하고 도로 관계는 여기선 적용하지 말자. 얘 도시적일까? 얘 도시적 아닐까? 자연환경 보존적이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구단위가 아니에요. 동읍이에요? 얘 리야? 이 독도 리 아닌가? 리잖아. 그리고 서민구 500인 미만이잖아요. 그럼 대지와 도로 관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건축 허가가 난 거야. 막사가 있는 거죠. 그럼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도로가 없어요. 대지하고 도로가 만날 때 요 만나는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하고 도로가 없는데 건축선이라는 게 필요가. 그럼 도로 폐지 변경이나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까요? 띄엄띄엄 있을까요? 방화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작게 분할을 하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미 작게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겠다 해서 대건방대라고 그래요. 이 6개는 어디서 적용 안 해요? 시골. 그럼 시골이 어디야? 그러면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야. 이 만약에 섬이다. 몇인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할 때 몇 가지 적용 안 한다고요? 6가지. 그 6가지에 건폐율이 있었어요? 용적이 있었어요? 걔가 답이에요. 맨날 그래서. 다음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배제되는 규정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답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답이에요. 그 사진에 그 지도에 있는 거는 왼쪽은 무조건 다 적용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놈 아닌 거 있죠. 2번. 일부 규정 적용 제외되는 거 1. 도시 아닌 지역으로 지구단위계구역 아닌 지역으로 동읍 아닌 지역으로 서민구 500인 미만은 오른쪽에 6개 규정 있죠. 대, 건, 방, 대. 4가지는 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로 넘겨보세요. 총정리 해놨는데 그 표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뒤로 넘기면 표에 자 전부 적용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그러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구역, 동읍지역, 섬이면 500인 이상이면 전부 적용입니다. 그런데 부분 적용은 위에 거 아닌 지역이면 6개 적용 안 한댔죠. 1, 2, 3, 4, 5, 6 대건방대 적용 안 한댔어요. 다만 적용해서 제외되는 규정이 아닌 것 그러면 주로 뭐가 답이라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답이에요. 적용 배제라는 거 아까 건물인데 적용 안 하는 거 고철, 문칸수 5개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
몇 회 문제입니까? 28회 문제면 재작년 문제잖아. 예.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여기 5개 지문 중에 틀린 거 하나 찾는 겁니다. 1번. 내력벽을 수선. 예, 수선할 때는 몇 제곱미터? 30. 이상, 미만. 이상하면 뭔 수선? 대수선. 미만이면. 수선 아니죠. 그럼 수선하더라도 면적의 합계가 맞네. 30 미만이면 대수선에 포함되지. 깔끔한 거죠? 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사무소, 공연장, 점포잖아. 그럼 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까 건축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몇 번? 2번. 구조 계산서, 시방서, 도서에 있었잖아. 그럼 막다른 도로에 이게 10m 미만이면 폭은 2m, 10에서 35 사이면 35m 이상이면 6. 이거가 돼야 건축법상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도로. 그러면 막다른 도로 구조하고 너비는 이 막다른 도로가 도로냐 아니냐를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고층고 3. 몇 층 이상? 3층 이상, 3, 4, 12, 120m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2번이 틀린 거죠. 예. 막 너무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게 이상한데 내일 가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맞췄지? 막 이래. 이거 틀리면 내가 진짜 눈을 그냥 깨물을 거야.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고르래요. 주요구조부 아닌 거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지붕틀은 주요구조부 있었나? 내기 바보지 주에? 있었죠? 주계단 있었나요? 내기 바보지 주계단 있었죠? 네. 사익기둥은? 그럼 골라야지. 네. 기둥이라고 했잖아.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골라야지. 디귿하고. 답 3번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언제 거냐면 27회예요. 그때 봤어야 되는 거야.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444페이지. 그때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회사 다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444페이지 4번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 자극받아 열심히 합니다. 건축법 적용에 완화해서 완화 요청 보세요. 주어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건축과 관계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건축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이 허가권자였어요. 허가권자가 허가 권한이 있지 건축 관련된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 건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업무 수행할 때 이 법 적용하는 게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그러면 대지 건물일 때 대통령 명의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좀 해주세요 라고 특광 특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건물을 어디 위에다 지라고 그랬죠? 근데 한강에 섬 만들어서 건물 지어놨거든요. 그럼 수면 위에다 진 거잖아. 그럼 건축법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짓기 위해서 완화 요청을 해서 대지 범위 설정해달라고 해서 지은 거야. 그게 완화 요청 대상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허가권자가 그럼 내가 심의 한번 해보겠다.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사유가 오른쪽 페이지예요. 딱 보는 순간 하기가 싫잖아. 내가 위에 하지 말라고 조그맣게 소심하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단순히 참고로 정리만 해둘 거 안 나오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1번 설명한 건데 왼쪽에 1번에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써 있잖아요. 대지 범위 대지 범위 설정 곤란해? 그럼 네가 완화 요청해봐. 우리 심의해서 통과되면 지어라. 그런 것들이 쭉 뒤에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참고로만 하시고 뭐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기존 건물 특례는 볼 거 없고 민법 특례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다른 법령의 배제. 1. 민법 244조 1항 규정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법의 상린 관계라고 그래서 이웃과 이웃 간에는 피해 주지 맙시다라는 거 있어요. 동방 예의주국이잖아 우리나라. 그죠? 막 중간에 막 공부하고 있으면 누가 틱틱틱틱 소리 내는 사람 있죠. 뭐지? 볼펜으로. 자기는 몰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옆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 분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하는 거야. 일부러 니네 못하게 이거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뭐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버릇이 생기셨나 보다고. 못된 버릇이 생기셔서 튕기시면 옆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다. 우리 떨어뜨리려고 작정하셨냐. 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못해요. 왜 못해? 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이 버릇이 생겨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못해요. 근데 법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라는 걸 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땅 파는데 옆집한테 피해 줄 거니까 띄워 이거죠. 그래서 1. 민법 244조 1항 규정을 배제한다.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할 때 민법에 있는 규정 이거 여기 건축법에서는 적용 안 합니다. 이거 적용하다 보면요. 설계가 제대로 안 나와요. 막.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는 대신에 민법이 말하는 취지는 받아들여야 돼요. 옆 사람한테 피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위해 방지하면 안 떼어도 되겠죠. 그래서 다만이란 말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 위해 방지를 했을 때만 적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심학습 1항에 우물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저치할 지하시설 하시면 경계에서 2m 떼야 되거든요. 요즘 건물들 보면 거의 50cm밖에 안 떼어 있어요. 그 왜 민법 적용한 거 왜 안 했냐? 그 땅 팔 때 우리는 축대 설치해서 위해 방지하고 했기 때문에 안 뛴 거예요. 라고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제 말 이해됐죠? 그럼 민법도 당연히 지킨 거고, 건물을 지을 때 편하게 지은 거고. 됐고. 그러니까 민법이 세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이 세다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다는 얘기잖아. 민법도 지켜야 되고, 건축법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건축법에서 하지 마 그러면 민법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민법의 취지 살리면서 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은 안 봐도 되고요. 자, 큰 5번에 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심의기구인데 국토교통부 중앙에다 두면 뭐라고 부르겠네? 중앙건축위원회. 그럼 뒤에 넘기면 중앙건축위원회 있고 4번에 지자체에다 두면 뭐예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끝. 자, 451페이지. 건축위원회는 우리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 그 임명은 어떻게 하니, 공무원은 몇 분의 몇으로 하니,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외우고 있는 순간부터 다른 공부 지장 주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거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많이 했어. 야, 쟤는 아침 9시에 와서 12시까지 하다가 그럼 점수 딱 보면은 22.5 막 이렇게 이런 거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딴 공부한 거예요. 할 거 있고 안 할 거 있잖아. 오른쪽에 건축가야지 이제. 451에 건축가시면 건물 짓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뭐 사셔야 돼? 땅 사셔야 돼. 뭐 하셔야 했더니 뭐 돈을 마련해야 된대. 맞아요. 돈 마련하는 거 맞는데. 자, 일단 땅을 매입을 했는데 땅에 대한 뭐를 갖고 와야 되네? 소유권 확보하셔야 돼요. 죽겠네. 소유권 확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을 짓는 사람 아까 용어 정의에서 뭐라 불렀죠? 건축주, 발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 설계자랑 계약하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 시공 도면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각각 계약하는 겁니다. 각각 계약해서 제일 먼저 설계자로부터 뭐를 받아야 되네? 설계 도면 받아야죠. 시방서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 4가구 주택을 질 거예요 라고 의뢰를 했더니 1,000만 원 주고 얘가 설계를 빼준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허가 신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건축주가 알아서 해줘요. 건축가가. 그럼 내가 설계를 한 거대로 할 겁니다. 건물을 지을 테니까 신축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허가. 근데 이게 좀 경미하다 싶으면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대요. 그리고 공영건축물이 짓는 거, 청사 짓는 겁니다. 청사. 청사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 청사 만드는데 밑에 있는 종로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웃기잖아. 그럼 행정청끼리는 뭐만 하면 되겠네. 그럼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원칙은 뭔데요? 근데 신고 사유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해당되면 뭐 하면 되고?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로 본다고,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거라 본다 이거예요. 원래는 허가받는 겁니다. 허가가 났으니까 공사에 뭐 해야지 이제? 착공 들어야지. 착공 신고한 다음에 공사 직접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시공. 근데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저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감시하는 사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 사람 감리자 있어야 돼, 감리.
감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신고 대상은 감리 없어요. 시공 다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자본으로 하게 되면은 뭐 한 3개월, 4개월. 근데 PF 있죠. PF에서 하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6개월 정도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나 쓸게요라고 하는 걸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써도 좋다라고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신고? 출생신고. 그럼 건물 태어나도 출생신고 해야죠. 그럼 대장에다가 기재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기재해요. 뭐를 기재해야지? 용도.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죠. 용도 뭐예요? 주거 그러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거 주거가 뭐냐고 용도가. 단독주택이라 했잖아요. 그럼 단독주택이라고 해놓고 다가구 주택 써 있다고. 종류는 다가구인데 용도는 뭐예요? 단독주택. 그럼 요거 누구 겁니까? 라고 소유권 무슨 등기 해야겠네. 처음에 하는 거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되죠. 예.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건축주란 말 안 써요. 이제부터 이름 바꿔야지. 이제부터는 누가? 소유자, 관리자가 유지관리한다고 그래요. 유지관리 아까 뭐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렇죠. 멸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다가 40년이 지났네. 40년. 콘크리트 내구 연한 40년이니까 자 이제 태어났죠. 태어나서 내가 그동안 쓰면 갖고 있으면 뭘 내죠? 재산세 내잖아. 근데 40년이 돼서 이거가 내가 철거를 해버렸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이거 왜 나왔어요? 그러면 야, 너 건물 철거했는지 내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철거해야 내가 부과를 안 하지. 그래서 법에서는 의무 규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철거 전까지 신고하라고 돼 있어. 철거는 철거 언제까지? 철거 전까지. 근데 멸실은요. 멸실은 쓰나미 오니까 미리 신고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야. 하느님이 뭐 했기 때문에 불어버렸잖아. 예. 멸실 후 30일 정도는 여행 좀 다니고 와라. 예? 쓰나미 지금 왔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 30일 안에 뭐만 하면 돼요? 신고. 철거 전에 신고. 그럼 얘가 신고되면 없어진 거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 와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중에 다가구 지려고 했는데 허가 신청했더니 안 된대. 그럼 괜히 샀죠, 땅.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 그러면 사전에 이 건물이 이 땅에 가능한지 사전에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사전 결정 신청제도라고 있어요. 사전에 이 건물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꼬마 여제 한번 보여줄게요. 꼬마 여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있을까? 저 건물을 여기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 하는 거야. 가능할까? 근데 불가능하면 물어보라며요. 그럼 누구 찾아가서?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찾아가서 저 여기 다가구 지려고 하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허가 대상만 가능해요. 신고 대상 안 돼.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물 지면 항상 들어가는 게 환경 파괴랑 교통 영향 평가예요. 그럼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 게 나을까?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동시 신청할 수 있게 해놨고 이걸 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더니 여기 농지가 껴 있었어. 농지가. 농지 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산 임야가 있을 수도 있잖아. 또는 일반적인 대지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산지전용 허가권자랑 협의했고 농지전용 허가권자랑 협의했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랑 협의를 했어요. 또 하천 있으면 하천전용 허가권자랑 협의가 돼서 다 될 겁니다라고 결과를 통지한 거예요. 통지하면 얘는 이제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서 허가 신청 들어가야죠. 그러면 나중에 산지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의제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산농계약 4가지 의제해주니까 그럼 저는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내에 들어가야 돼? 2년.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저 결정한 거 효력 잃어버리겠다.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요. 1번부터 볼까? 1.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거기 신고 대상 제외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실래요? 무슨 대상만 하라는 거야? 허가 대상만 사전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사정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지 거가 이 법 다른 법령에 허용되는지. 그리고 허용이 된다면 그 기준하고 뭐 제한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맨 끝에
가능한 건물의 규모가 얼마 나오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뭔지 좀 물어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2번 심의하고 아까 교통 영향 분석을 따로 하랬어요. 동시에 신청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를 우리 시험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이었어요. 3번 소규모 영향평가의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 장관, 그 옆에 지방환경관서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하겠다. 그리고 나서 뒤로 넘기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럼 통보해줘야죠.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단 신청 절차,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고 5번 사전 결정 통지에 따른 효과. 아까 인허가 의제되는 거 몇 개 있다고 그랬죠? 4개. 산, 농, 개. 산이 뭐예요? 산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랑 그리고 하천 전용 허가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 4개 그대로 쓰고 도로점에 허가 낸 다음에 틀린 것 고르라고 냈었어요. 답이 도로점에 허가였어요. 됐고 6번 협의 및 의견 제출에서 허가권자는 의제되는 사유랑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하려면 아까 행정기관장하고 뭐 하라고 그랬죠? 협의하면 15일 안에 의견 제출 받아서 통보해 주겠다. 7번 자 사전 결정 통지 내 해줬으니까 너 빨리 몇 년 안에는 허가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럼 아까 결정한 거 효력 상실시켜 버리겠다. 이게 사전 결정 신청 제도예요. 됐고 2번 건축 허가의 의의는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옛날에 건물 짓는 거 옛날에는 자유였는데 마구제비를 막 지니까 일단 뭐로 해놓고 금지해놓고 허가권자가 이거를 풀어줬어요. 상대적 금지를 뭐해서 해제해서 옛날 자유 회복해줬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 했나? 아까 했잖아. 거기 봐봐요. 1번 건축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일정한 적법 요건 아래 해지하여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다시 회복해주는 행정관청의 처분인데 성격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 허가권자 나오면 제일 싫어하셔. 허가권자만 나오면 이제 눈을 돌리기 싫어해가지고 혹시 동네에서 내가 얘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우리 지금 현재 노원구죠. 노원구. 내 노원구에 거주하는데 땅을 여기서 내가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 게 맞을까요? 노원구청장이죠. 왜 노원구청장이냐면 민원사무 처리기관이잖아. 서울특별시까지 갈 필요 없죠. 대통령한테 허가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노원구, 근데 옆에 이렇게 하남시가 있어. 의정부시가 있어. 양평군이 있어. 양평군. 그럼 여기 의정부시에서는 누구한테? 의정부시장. 하남시는? 하남시장. 양평군은? 양평군수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야죠. 당연한 거죠. 근데 제주도를 갔더니 이번에 제주도가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막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제주시랑 서귀포시밖에 없어요. 근데 권한 자체를 특도지사가 다 가져갔어.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얘는? 특별자치도지사야. 세종시 있죠. 세종시는 시군구가 시 얘밖에 없어요. 특별자치시장이 다 해. 그럼 얘는 누가 허가해야 돼?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구청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우리 허가권자 도에서는 시장하고 누구? 군수고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 가면은 얘가 내려오신다고. 얘래 이분이.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시장 이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위쪽에 갔다가 아래쪽 갔다가 정신 없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야. 그래서 허가권자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주어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다만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이거 좀 크면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대. 잡아요? 노원에서 얘가
이게 예를 들어서 20층짜리까지는 농구청장한테 허가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21층 이상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가래? 서울특별시한테 가래. 허가권자를 바꿔버린 거야. 특별시하고 어느 시에서만? 광역시에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이게 원래 특특시군군데 몇 층 이상 되시면 특별광역시 허가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뭐 공장은 빼고 요 규모가 커져서 특별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겠다 해서 거기 1번 박스 볼까? 1번의 원칙부터. 원칙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가 특별시장하고 뭐예요? 광역시장.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인데 가로에 공장, 창고, 지방위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 빼고 그러면 공장하고 창고는 15만이든 30만이든 얘는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리고 가로에 30% 이상 증축하는 바람에 19층짜리였는데 22층 될 수 있죠. 그럼 21층 이상 됐으니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됐으니 그것도 포함해서 그 증축도 허가를 누가 하겠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 그럼 보세요.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찾아라 그러잖아요.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찾아보세요. 도에서 없었죠. 국장 이분도 없었잖아. 그럼 이 두 분은 허가권자가 아니란 뜻이네. 그러면 도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이 분이 시장 운수가 직접 허가를 하는데 좀 중요한 사안이 되면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 받고 승인 떨어지면 허가를 해요. 그래도 허가권자는 시장 운수네. 절대로 허가권자에 누가 없어요? 도지사가 없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해봐요. 나는 절대로 도지사를 허가권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맹세했잖아. 다음 주에 물어보잖아. 도지사 이래요. 좀 이따 물어봐도 나올 수 있어. 밑에 보세요. 2번. 도지사는 무슨 권자예요? 사전 승인권자예요.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건축계획 그 관련 서류랑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셔서 누구한테 승인 받으세요? 도지사 승인 받으세요. 그게 1번에 몇 층 이상? 연면적계는 얼마? 10만 이상.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건축물. 가로에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빼고 이거 아까 어디서 보던 건데? 위에 특별광역시에 하던 거였죠? 그럼 이거다 이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계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는 이분이 허가잖아요. 근데 도로 가면 요 두 가지 똑같이 내려왔는데 허가는 그대로 누구고? 시장 군수인데 도지사 승인 받아야만 된다 뜻이에요. 도에서는. 근데 얘는 3번이 들어갔어. 3번. 3번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 여기 수질 보호하겠다라고 도지사가 지정했는데 거기 3층 이상 연면적계가 1000 이상이 큰 건물에 위락,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에 대한 용도 뒤에 넘기면 5개 써 있을 거예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 위락 이 5개는 이거는 사전에 뭘 받으래? 승인. 그리고 4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도지사가 공고했는데 거기 안에 위락, 숙박은 사전 승인 받으래요. 뭐가 좀 간략하네 얘는. 그죠? 예,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려고 지정한 지역이야 여기. 여기는 몇 층 이상이어야 돼요? 또 연면적계가 1000. 그게 위락 숙박이면 사전 승인 받는데 1층짜리 안 받죠. 근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간 지역은 몇 층 이상 이런 말 그냥 위락 들어오거나 숙박 들어오면 위험하다 이거. 사전 승인 받으라 이 뜻인데 잘 봐요. 여기 학교 앞이야. 여기 아파트 단지야. 위락시설이 들어왔는데 1층짜리가 들어와. 괜찮아요? 1층이든 2층이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규모 제한이 없어서 3층 연면적 1000 요게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걸 내려서 출제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주교 위 숙으로 기억해야 돼. 주교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간 땅 중에 위락 숙박이 해당이 되면 얘는 뭘 받으래요? 사전 승인 받으래요. 근데 자연환경은 1층짜리 안 받아, 2층짜리 안 받아. 몇 층짜리부터? 3층의 위락이면 이거 자연환경 파괴가 좀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승인 받아라 해서 3번하고 4번 중에 요거 주교 위숙은 좀 외워주세요. 제가 주교 위숙 써놨을 건데. 써놨잖아요. 원래 안 써야 되는데 몰래 써놨어요.
그럼 이제 지금 한 거는 허가권자랑 사전 뭐 한 거예요? 승인권자. 예. 그거 따라 쓰지 마세요. 그 뒤에 제가 써놨어. 459페이지에 써놨어요. 459페이지. 459가 맨 위에 허가권자 써놨죠. 원칙이 특특 시군구, 예외가 특과,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계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는 X했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계가 10만 이상, 자수, 삼천, 위숙, 공, 일, 일, 주교, 위숙 써있잖아. 맞죠? 나중에는 시험장 가기 전에 얘만 보고 가면 되는 건데 앞에 거 이해가 돼야 얘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됐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은 절차인데 거기 454에 3번 있죠. 3번 454 3번 여기 허가 절차 요 순서대로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 테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점심시간이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고 5시 전에 끝낼게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아셨죠? 점심시간 1시부터야. 네. 네.